꿈을 꾸는 학생들의 꿈의 방송 드림 FM.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스페셜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FM 스페셜 방송의 진행을 맡게 된 김선율, 최혜원입니다. 혜원님, 오늘 드림 FM 스페셜이잖아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 FM은 원래 스페셜한데 왜 스페셜 방송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2024년 드림 FM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날이고요. 또 또? 아, 왜 얘기를 하다 마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거든요. 안 그래도 스페셜한 시간을 더욱 스페셜하게 만들어줄 멋진 분입니다. 아,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분? 궁금증은 첫 곡 듣고 와서 풀어드릴게요. 드림 FM 스페셜 방송 잠시 후에 만나요. (2024년 12월 21일) 드림 FM 스페셜 방송 김선율, 최혜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는 경인 방송 90.7MHz에서는 인천 지역 18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라디오 방송 드림 FM을 방송했습니다. 혜원님도 직접 참여하셨죠? 네, 맞아요. 저도 인성여고 편에서 DJ로 참여했었는데요. 정말 제작부터 기획까지 학생들이 주관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했는데 정말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339 편에서 라디오 DJ를 맡았었는데 너무 즐거운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무엇을 꿈꾸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기회가 자신의 꿈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드림 FM에 참여한 기억이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방송 프로그램은 많지만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혜원님,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실 분이 누군지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죠. 네, 오늘 드림 FM 스페셜 방송 드림 FM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특별 초대 손님은 바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이십니다. 와, 교육감님이 직접 나와주시는 건가요? 네, 잠시 후에 도성훈 교육감님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도성훈 교육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입니다. 2024년 5월 20일 사리울 중학교 편을 시작으로 2024년 드림 FM이 총 18회 방송되었는데요. 교육감님, 혹시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방송하고 있는 삼산고등학교 그리고 인성여고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이 밤 시간과 잘 어울리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였고요. 또 인성여고 우리 학생은 인성여고 자랑인 교복이 아이가 써 있는데 그것이 인하대 학생인 줄 알았다는 그런 오해,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이제 18개 학교 학생들이 이 FM을 통해서 전해준 사연들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웃음을 주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결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좋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게 들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드림 FM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더욱 확대되어 진행되었는데요. 드림 FM을 기획하신 배경은 무엇이고 올해 사업을 확대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림 FM은 작년에 6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호응이 너무 좋고 또 일거스 기반으로 학생들이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또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확대를 했고 5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진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놀라운 그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생활을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시민들은 학생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진로에 관한 문제를 함께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에게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은 드림 FM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쉽게 올해 함께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내년을 기대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에도 18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보인 만큼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같이 못했던 학생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꾸준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전합니다. 1부에서 드림 FM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다면 2부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교육감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나요? 예, 제가 태어난 곳은 충남의 목천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거기서 살다가 11살 때 부평으로 올라와서 초중고를 다 이제 부평에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부평 남초, 부평 동중, 부평고를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처음 올라왔을 때 이 산골에서 살다가 온 소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렸을 때 10년 동안 시골에서 살았던 것이 지금으로 치자면 제가 숲 유치원을 다녔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우리 전통 문화라든가 놀이 또 자연과의 친화 이런 것들이 도저히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경험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놀이와 자연과의 관계가 결국 도전과 성취의 그런 반복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시구가 나한테 그대로 적용이 됐던 거구나. 그런 것을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됐고 특히 교육감 역할을 하면서는 그런 경험들이 지금에 와서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의미를 지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몸집이 커졌지만은 고등학교까지는 키가 작고 아주 수줍은 학생이라 어디 발표하는 것도 싫어서 거의 뭐 손들고 발표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는 좀 좋아했어요. 특히 철봉을 좋아해가지고 철봉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팔목이 부러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못 가고 그 수학여행 못 간 대신에 수학여행비를 환불받아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책을 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던 그런 추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축구라든가 이런 것을 밤늦게까지 아이들과 하고 점심시간에도 하고 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고 또 공부는 좀 저는 늦게 했어요. 고3 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갔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앞날의 모습과 똑같지 않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기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도 저희랑 비슷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니 참 신기한데요. 학생들 중에는 미래에 대한 꿈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고 길잡이가 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너는 왜 꿈이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받게 될 텐데 그런 질문에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꿈이라는 것이 뭐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시점이 돼서 자기가 이런 저런 경험들을 하고 또 그 경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결국은 시간과 노력이 축적되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법관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사장, 지금으로서는 뭐 다 사장이지만은 옛날에는 그건 특별한 그런 계층을 대변하는 용어였었는데요. 주로 이제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우지 못한 한을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진 않는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자기가 하는 역할 또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는 일들을 충실히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해봐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참고로 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면 둘째 아들이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건축학과 다니다가 모델이 됐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모델이 되겠다고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공사장에 가서 돈을 500만 원 벌고 그리고 그 돈으로 3개월 학원 다닌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되는 사람들은 약 20% 정도 된다. 그리고 자기에게 우연히 다가온 기회를 자기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80%가 된다. 이런 그 연구 결과물도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또 우연이죠. 그런 우연한 기회들을 진짜 기회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수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고 또 걸으면서 생각도 해보고 또 그 생각한 것을 글로도 써보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넓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교육감님께 2024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예,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딱 맞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금년 여름에는 특히 덥고 긴 여름을 보냈고 또 폭설도 내렸던 기후 재난을 걱정해야 될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학생 여러분들도 이러한 여름을 보내고 또 자기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를 지냈을 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그 부족한 것들이 축적이 됐어요. 문해력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우울감이라든가 고립감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정서도 이 몸속에 남아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체력적으로도 움직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체력이 약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만의 특화된 교육을 많이 만들어서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실행이 됐었는데요. 그게 바로 일거스 교육이고 또 바다 학교, 또 에코 에듀 투어, 섬 에듀 투어, 또 이와 같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방송 제작 이런 거에 대한 참여, 또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또 국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로 배움학교를 만들어서 북극 방문을 비롯해서 유엔 사이드 포럼이라든가 항공우주센터라든가 또 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해외 체험, 또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를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소양 교육, 또 체험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왔고, 또 지난 2년 동안 그런 것에 참여한 많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024년도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에 인천 교육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작년과 금년을 아주 결정적 순간이다.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성장은 대단히 다른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천만의 특화된 교육 과정을 비롯해서 스스로 또 학습하고 평생 학습 실천자가 될 수 있는, 또는 평생 학습 실천자가 되기 위한 일거스 교육을 저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가는 것도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을 뒷받침하는 일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청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그 뒤에서 고생 많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방송 하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처음부터 준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듯이 뒤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모든 분들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장과 더욱더 많이 소통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현장 지원 정책을 최우선에 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통을 통한 성장,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중심을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림 FM 스페셜 방송 노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교육감님을 뵙는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미 많은 질문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 해주신 답변이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중복되지 않는 질문으로 선정해보았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인성여자고등학교 학생부회장 정미진입니다. 저는 일거스를 실천한 경험이 있지만 왜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일거스를 중요시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예, 우리 학생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응원 메시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거스는 읽기, 걷기, 쓰기의 앞글자인 일거스를 통합하는 그런 의미로서 일거스가 된 것이고요. 일거스는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3년 동안의 신체적 부동성으로 인한 체력의 약화, 그리고 챗GPT로 상징되는 생각하는 기계의 문명에 대응해서 인간이 노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나다움과 인간다움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가 두 아들과 함께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걸었던 내 경험,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동안 책 읽는 도시 인천에서 글 쓰는 도시 인천으로 확장을 하는 과정 속에 걷기를 넣어서 일거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문해력이라든가 관계 맺기라든가 또는 사유와 성찰하고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다. 제가 특히 이 일거스를 통해서 이 창의력과의 관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적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길러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가지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관찰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행동한다. 이 4가지의 이 과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이 너의 인생을 디자인하라, 너의 사고를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 싱킹 이론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거기에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발견하고,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정의하고 또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는, 이게 이제 디자인 싱킹이 가지고 있는 5단계거든요. 그 5단계가 우리 관찰, 질문, 탐구, 행동에 그대로 같이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제작하는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추출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할 것인가, 그리고 대본을 쓰고 그것을 연습을 하는 이 과정, 그 실천적 과정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 방송으로 제작이 되고 그 결과들이 시민들과 공유되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다 일거스의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한테 지식이 계속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읽기도 책 읽기를 포함해서 사람의 마음도 읽고 또 자연도 읽고 AI도 읽고 결국 세상 읽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걷기도 두 발로 단순하게 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사유하고 성찰하는 것이고 또 비워내는 것이기도 하고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실천적인 활동들을 전부 걷기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메타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것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또 이 객관적인 생각으로 지식으로 주관적인 지식을 객관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 지식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글로다 표현하고 그 글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삶의 맥락 속에서 통합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우리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이 바로 일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실천하는 것은 자기한테 맞춰서 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하루에 3쪽 읽기, 30분 걷기, 3줄 쓰기.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 하실 수 있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네. 매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루에 3쪽만 읽고 30분 걷고 자기 전에 3줄 쓰고, 이것을 매일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루틴, 자기의 습관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지금의 나와 그것이 습관이 된 나와는 아마 자기도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습관이 결국 평생 학습 실천자가 돼서 이제 앞으로 배운 사람은 리스킬과 업스킬, 즉 자기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배움을 하는 사람과 자기가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을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을 앞으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몸속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출연하신 소감과 경인방송 청취자님들께 전하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새 그 학생들을 보면서 학생 선생이라는 말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육청 그 잔디마당에 큰 돌에 한자로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에 의미는 가르치면서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배우면서 가르친다. 선생님들도 가르치면서 배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인천에 특화된 어떤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제 어른들이 함께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구나, 또는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깨어나게 했던 우리 작전여고 학생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코를 가리고 불이 났으니까 대피하라고 외치면서 대피를 하라고 소리쳤던 중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축구 구경을 갔다가 편의점에서 쓰러진 시민에게 빼빼로 과자를 입에 넣어서 혈당 환자를 소생케 했던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어른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바람직한 모습, 또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생 선생이다, 그렇게 저는 부르고 싶고, 또 우리 학생들도 나는 배우고 있으면서도 또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을 바르게 살고 또 내 꿈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 과정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학생 선생이라는 말을 좀 금년이 가는 이 시점에 좀 선물로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꿈과 또 희망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과 선생님들은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흔들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런 행동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이셨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드림 FM 스페셜 방송 함께 마쳤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정말 아쉽네요. 저 지금 울고 있나요? 네, 보이지 않는 눈물이 흐르는 것 같네요. 생각 같아선 계속 함께하고 싶지만 헤어질 용기를 내보기로 하죠. 네, 그래야겠죠.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종영, 작가 홍서율, 진행의 김선율, 최혜원이었고요. 끝곡은 저희가 선곡한 곡인데요. 선율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선곡한 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인데요. 드림 FM에 참여한 18개 학교 중 무려 6학교가 이 노래를 선곡했기 때문입니다. 드림 FM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드림 FM이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제 정말 2024년의 드림 FM은 끝인데요. 선율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합니다. 혜연 씨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2024년의 마무리를 드림 FM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영광이었고요. 또 이번 한 해 동안 저는 많은 것이 바뀌면서 버겁기도 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뜻깊었던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소감까지 들려드렸고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꾸는 학생들의 꿈의 방송 드림 드림 FM